워드 임베딩과 감성 분석 완벽 가이드입니다. 월드 뵙기의 원리부터 실제 레스토랑 리뷰 분석까지 실무 예제와 함께 배워봅니다. 이번 강의에는 총 8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워드 임베딩 개념부터 시작해서 월드 뵙기 원리, 12어고웨와 스킵그램 비교, 유사도 점수 해석, 월드 뵙기의 장단점, 감성 분석 개요, 그리고 레스토랑 리뷰 분석 실전 사례까지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워드 임베딩이란 단어를 숫자 벡터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컴퓨터는 숫자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려면 단어를 숫자로 바꿔야 합니다. 워드 임베딩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벡터 공간에서 가까운 위치에 배치합니다. 이를 통해 컴퓨터가 단어 간의 의미적 관계를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원핫 인코딩은 단어 간 유사성을 전혀 표현하지 못했지만 워드 임베딩은 의미적 유사성을 파악하고 벡터 연산으로 단어 간 관계까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워드 임베딩 벡터 연산의 예시입니다. 각 단어를 3차원 벡터로 표현했습니다. 실제로는 100에서 300차원을 사용하지만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단순화했습니다. 먼저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왕, 여왕, 남자, 여자를 각각 벡터로 정의합니다. 왕 벡터에서 남자 벡터를 빼고 여자 벡터를 더하면 놀랍게도 여왕 벡터와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워드 임베딩의 마법입니다. 단어 간의 관계가 벡터 방향으로 일관되게 표현되기 때문에 수학적 연산으로 의미적 관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월드 뵙기의 핵심 원리는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는 분포 가설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들이 항상 같이 다니는 것처럼 커피와 카페, 바다와 파도는 문장에서 자주 함께 등장합니다. 치웩은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읽으면서 각 단어 주변에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는지 관찰합니다. 수백만 번의 학습을 거치면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벡터를 갖게 됩니다. 이 방식은 빠른 학습 속도와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이 장점입니다. 월드 뵙기 모델 학습 코드입니다. 젠심 라이브러리의 월드 뵙기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먼저 학습용 문장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각 문장은 단어 리스트로 표현됩니다. 월드 뵙기 모델을 생성할 때 여러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벡터 사이즈는 100으로 각 단어를 100차원 벡터로 표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윈도우는 3으로 주변 3개 단어까지 고려합니다. 민논트는 1로 최소 1번인 등장한 단어만 학습에 포함합니다. 이퍼셰스는 100으로 반복 학습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most similar 메서드로 유사한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훨씬 큰 데이터셋으로 학습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월드 뵙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CBW와 SkipGram입니다. CBW는 Continuous Bag of Words의 약자로 주변 단어들을 보고 중심 단어를 예측합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와 비슷합니다. 반대로 SkipGram은 중심 단어를 보고 주변 단어들을 예측합니다. CBW는 학습 속도가 빠르고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잘 학습합니다. SkipGram은 학습 속도는 느리지만 드물게 등장하는 단어도 잘 학습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CBOW가 효율적이고 의료, 법률 같은 전문 분야에서는 SkipGram이 더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CBOW와 SkipGram 구현 코드입니다. 같은 문장 데이터를 사용하여 두 방식을 비교해 봅니다. CBOW 모델을 만들 때는 SG 파라미터를 0으로 설정합니다. SkipGram 모델은 SG를 1로 설정합니다. SG는 SkipGram의 약자입니다. 벡터 사이즈는 윈도우는 2로 설정했습니다. 같은 데이터로 학습해도 두 모델이 만들어내는 벡터는 다릅니다. 커피를 이라는 단어의 벡터 일부를 출력해보면
12버고요와 skipgram의 결과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데이터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개의 화살표를 상상해 보세요.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비슷한 것이고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다른 것입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5원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완전히 같은 방향이면 1 수직이면 0 완전히 반대 방향이면 온인입니다.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상당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0.4에서 0.7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0.4 미만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의 크기가 아닌 방향만 비교하기 때문에 문서 길이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코사인 유사도 계산 코드입니다.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cosine similarity 함수를 정의합니다. 먼저 두 벡터의 내적을 계산합니다. np.not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 벡터의 크기를 곱합니다. norm 함수로 벡터의 크기를 구합니다. 내적을 크기의 곱으로 나누면 코사인 유사도가 됩니다. 커피, 차, 자동차를 각각 4차원 벡터로 표현했습니다. 커피와 차의 유사도를 계산하면 높은 값이 나오고 커피와 자동차의 유사도는 낮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단어 간 유사성을 수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월주브백의 장점입니다. 첫째, 학습이 빠릅니다. 수백만 개의 문서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어 간 의미적 관계를 잘 포착합니다. 왕 빼기 남자하기 여자는 여왕 같은 벡터 연산이 가능합니다. 셋째, 적은 메모리로 많은 단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1만 차원의 원핫 인코딩 대신 100차원 정도의 밀집 벡터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점 덕분에 검색 엔진, 추천 시스템, 문서 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월드추백의 한계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동음이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신체 부위인지 탈 것인지 과일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모든 배가 하나의 벡터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맥에 따른 의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와 좋다. 어서 해보자에서 좋다의 뉘앙스는 다르지만 같은 벡터를 사용합니다. 셋째, 학습 데이터에 없는 단어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신조어나 오타가 있는 단어를 만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BERT, 엘모 같은 문맥 기반 임베딩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월주백기의 한계를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배라는 단어가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나는 배가 고프다에서 배는 신체 부위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갔다에서 배는 탈 것입니다. 배 한 개를 먹었다에서 배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월드백은 모든 배를 하나의 벡터로만 표현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섞인 이상한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학습 데이터에 없는 포도라는 단어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OOB, out of vocabulary 문제입니다. 간단한 키워드 분석이나 추천 시스템에는 월드백이 충분하지만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면 BERT 같은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감성 분석이란 텍스트에 담긴 감정이나 의견을 파악하는 기술인. 사람은 글을 읽으면 직관적으로 감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맛있어요를 보면 긍정, 별로예요를 보면 부정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수만 개의 리뷰가 쏟아진다면 사람이 일일이 읽고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감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감성 분석은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거나 감성 점수를 수치로 계산합니다. 고객 리뷰 분석,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브랜드 평판 관리 등에 널리 활용됩니다. 감성 분석 구현 코드입니다.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파이프라인 함수는 복잡한 과정을 한 줄로 처리해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Sentiment Analysis,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사전 학습된 다국어 BERT 모델을 불러옵니다.
3개의 샘플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긍정 리뷰, 부정 리뷰, 중립 리뷰입니다. 각 리뷰에 대해 감성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출력합니다. 결과는 1점에서 5점 척도로 나오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입니다. 별 이모지로 평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한국어 감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리뷰 분석 실전입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감성 분류뿐만 아니라 토픽 추출, 키워드 분석도 함께 수행합니다. 맛은 좋은데 서비스가 별로처럼 복합적인 픽도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패턴을 파악합니다. 고객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긍정적인 리뷰와 부정적인 리뷰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면 리뷰를 음식 품질, 서비스, 가격, 분위기 등 카테고리로 자동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을 추가하면 시간에 따른 고객 만족도 변화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리뷰 키워드 분석 코드입니다. 샘플 리뷰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각 리뷰는 텍스트와 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규 표현식으로 한글 단어만 추출합니다. 평점이 4점 이상이면 긍정 리뷰로, 2점 이하면 부정 리뷰로 분류합니다. 각 그룹의 단어들을 모아서 빈도를 계산합니다. 카운터 클래스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Most common 메서드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5개를 추출합니다. 긍정 리뷰에서는 맛있었어요, 친절, 최고 같은 단어가 나타나고, 부정 리뷰에서는 비싸요, 불편, 늦게 같은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레스토랑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워드 임베딩에서 왕 빼기 남자 더하기 여자는 여왕과 같은 벡터 연산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4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들이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벡터 공간에서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어 의미적 관계가 수학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세 번째, 모든 단어가 동일한 차원의 벡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네 번째, 신경망이 단어의 철자를 분석하여 유사성을 계산하기 때문에.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벡터 공간에서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어 의미적 관계가 수학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워드 임베딩의 핵심은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들이 벡 공간에서 가까운 좌표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단어 간의 관계, 예를 들어 성별 관계가 벡터 방향으로 일관되게 표현됩니다. 따라서 벡터 연산을 통해 단어 간 관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원핫 인코딩은 오히려 단어 간 유사성을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WordUH100의 CB어비아와 스킵그램 모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정확한 것은 4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CB어비는 중심 단어로 주변 단어를 예측하고 스킵그램은 주변 단어로 중심 단어를 예측한다. 두 번째, CB어비는 주변 단어로 중심 단어를 예측하고 스킵그램은 중심 단어로 주변 단어를 예측한다. 세 번째, 두 모델 모두 문장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한다. 네 번째, CB어비는 대규모 말뭉치에 적합하고 스킵그램은 소규모 데이터에만 사용 가능하다.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CBOW는 주변 단어로 중심 단어를 예측하고 스킵그램은 중심 단어로 주변 단어를 예측합니다. CBOW는 Continuous Bag of Words의 약자로 주변 단어들, 문맥을 입력으로 받아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반대로 스킵그램은 중심 단어를 입력으로 받아 주변 단어들을 예측합니다. 스킵그램은 빈도가 낮은 단어도 잘 학습하는 반면 CBOW는 학습 속도가 더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월지 웨지에서 코사인 유사도가 0.85인 두 단어 쌍과 0.45인 등이 있을 때 이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0.85는 두 단어가 동의어임을 의미하고 0.45는 반의어임을 의미한다. 두 번째, 0.85는 매우 강한 의미적 연관성을 나타내고 0.45는 약한 연관성 또는 관련이 적음을 나타낸다. 세 번째, 유사도 값은 단순히 단어 길이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번째, 0.45 이하의 값은 모두 무의미한 노이즈로 간주해야 한다.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0.85는 매우 강한 의미적 연관성을 나타내고 0.45는 약한 연관성 또는 관련이 적음을 나타냅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복원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의미적으로 유사합니다. 0.85는 매우 강한 연관성, 예를 들어 커피와 카페를 나타내고 0.45는 약한 연관성 또는 관련이 적음을 의미합니다. 반의어 관계는 반드시 음수가 아니며 문맥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0.45로 분석 대상에 따라 의미 있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감성 분석에서 이 레스토랑은 서비스가 별로지만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하는 리뷰를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전 과제는 4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너무 길어서 토크나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하나의 리뷰 내에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어 단순 이진 분류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 세 번째, 한국어는 감성 분석에 적용할 수 없다. 네 번째, 레스토랑 관련 단어가 사전 학습된 임베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번째 퀴즈의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의 리뷰 내에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어 단순 이진 분류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감성과 음식에 대한 긍정적 감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전체 문장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 분류하면 뉘앙스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측면 기반 감성 분석, Aspect-Based Sentiment Analysis가 필요하며 각 측면, 즉 서비스와 음식별로 감성을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월츠백의 장단점엔 설명 중 틀린 것은 4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에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두 번째, 동의어를 문맥에 따라 다른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세 번째, 단어 간 의미적 관계를 벡터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네 번째, 사전 학습된 월지뷰백 모델을 활용하면 학습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퀴즈의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동의어를 문맥에 따라 다른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월드푸백의 주요 단점 중 하나는 동의어, 예를 들어 배가 과일인지 선박인지 신체 부위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어는 문맥과 관계없이 하나의 고정된 벡터를 가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LMO, BERT와 같은 문맥 기반 임베딩, Contextual Embedding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차원 감소, 의미적 유사성 표현, 사전 학습 모델 활용은 모두 월주지백의 실제 장점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레스토랑 리뷰 감성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전처리 단계에서 불용어, stop words 제거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용어는 항상 제거해야 하며 모든 NLP 작업에서 성능을 향상시킨다. 두 번째, 불용어 제거는 감성 분석에서 부정어, 예를 들어 안, 못까지 제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 불용어는 월지배치 학습에만 영향을 미치고 감성 분석에는 영향이 없다. 네 번째, 한국어에는 불용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여섯 번째 퀴즈의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불용어 제거는 감성 분석에서 부정어, 예를 들어 못까지 제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용어 제거 시 안, 못 없다 같은 부정어가 함께 제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맛있다와 맛없다, 좋다와 안 좋다는 완전히 반대 의미인데 부정어가 제거되면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성 분석에서는 부정어를 불용어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부정어 처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원핫 인코딩 대신 워드 임베딩을 사용하는 주요 이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벡터의 차원이 크게 감소하여 계산 효율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 단어 간 의미적 유사성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세 번째, 새로운 단어가 등장해도 자동으로 벡터가 생성된다. 네 번째, 밀집 벡터, 댄스 벡터로 표현되어 신경망 학습에 적합하다. 7번째 퀴즈의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단어가 등장해도 자동으로 벡터가 생성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워드 임베딩의 한계 중 하나는 학습 시 보지 못한 새로운 단어, 우위, out of vocabulary에 대해서는 벡터를 생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처리하려면 모델을 재학습하거나 fastText처럼 서브워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차원 감소, 의미적 유사성 표현, 밀집 벡터는 모두 워드 임베딩의 실제 장점입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word2vec의 모델을 학습할 때 윈도우 사이즈, 윈도우 크기가 모델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확한 것은 4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윈도우 크기는 학습 속도에만 영향을 미치고 임베딩 품질에는 영향이 없다. 두 번째, 윈도우 크기가 작으면 문법적 syntactic 관계를, 크면 의미적 semantic 관계를 더 잘 포착한다. 세 번째, 윈도우 크기는 항상 1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임베딩을 생성한다. 네 번째, 윈도우 크기가 클수록 항상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8번째 퀴즈의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윈도우 크기가 작으면 문법적 관계를, 크면 의미적 관계를 더 잘 포착합니다. 윈도우 크기는 중심 단어 주변에서 고려할 단어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작은 윈도우 2에서 5는 가까운 단어들의 관계를 학습하여 문법적 관계, 즉 품사, 어순을 잘 포착합니다. 큰 윈도우 5에서 10 이상은 더 넓은 문맥을 고려하여 주제나 도메인 같은 의미적 관계를 더 잘 학습합니다. 최적의 윈도우 크기는 작업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워드 임베딩과 감성 분석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word2vec의 원리부터 CBOW와 skip grammy, 코사인 유사독, word2vec의 장단점, 그리고 실전 레스토랑 리뷰 분석까지 다뤘습니다.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직접 코드로 작성해 보면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